지금부터 10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의 뼈다는요. 성인의 극에 도달하기 위해 골격은 모델링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장과 형성의 발달을 의미합니다. 골격은 10년에 한 번꼴로 완전히 재생된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은 항상 건강한 뼈 세포를 갖게 해주고 몸을 지지하고 몸에 칼슘을 공급해줍니다. 신체가 재생되는 방법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몸은 매 초마다 2,500만 개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요. 제가 계산해 드리죠. 자, 이것은 약 15초 안에 우리 몸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떤 동물의 눈은 더운 기후에 적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요. 낙타는 세 번째 눈꺼풀을 특징으로 하는데 양쪽 눈 구석에서 가로질러 쓸어내는 일을 해요. 낙타의 환경은 작은 입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종보다 더 자주 눈을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분홍색 것 보이나요? 그것 또한 세 번째 눈꺼풀이에요. 흔적에 불과하지만요. 인간의 경우 세 번째 눈꺼풀은 더 이상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해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심장박동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세히 들어보면 때때로 심장박동이 노래의 리듬과 같아진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장르의 음악이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곡들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합니다. 이 효과는 심박수, 호흡수, 그리고 혈압을 낮출 수 있어요. 건강한 심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혹시 궁금했다면 심장은 분당 평균 75번 정도 뜁니다. 매년 사람의 심장이 올림픽 수영장 크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펌프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굳이 비교를 하자면요. 더 놀라운 건 만약 모든 혈관을 끝에서 끝까지 연결한다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을 거란 겁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장은 몸에서 제거되더라도 계속해서 뛸 수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받는 한 심장이 뛰게 해주는 자체 내부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정기적으로 손톱 손질을 받는다면 아마도 발톱보다 손톱 관리가 더 자주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손톱이 더 빨리 자라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과학적 해답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손톱이 고대 역사에서 동물의 발톱처럼 사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톱은 좀 더 평평해지고 넓어졌는데 영장류가 일상생활에서 돌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그래서 무기로 사용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일단 손톱이 납작해지면 영장류가 손바닥을 사용할 때 손톱이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손톱이 발톱보다 더 빨리 자란 이유에 대해 짧은 대답은 우리가 발보다 손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손톱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손톱은 더 빨리 자라도록 진화했을 거예요. 신체 특정 부위를 많이 사용할수록 손상이 더 많이 노출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이 떨어져 버릴까봐 걱정해요. 다시 손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새끼손가락을 칭찬해줄 차례예요. 새끼손가락은 물건을 들고 먹거나 글을 쓰는데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지배적인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으면 매우 부정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수치를 제공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새끼손가락을 잃는 것은 덜 사용하는 손가락일지라도 소나기 힘을 상당히 약화시킬 거예요. 거기에 약지까지 잃으면 소나기 힘에 더욱더 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행해진 또 다른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사람들만이 본인의 코 모양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만족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코는 진정한 슈퍼히어로예요. 히터, 필터, 가습기 역할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콧구멍 안에는 혈관이 있는 선바 모양의 작은 뼈들이 있어요. 이 혈관들은 공기가 우리 호흡기의 다른 부분에 도달하기 전에 그것을 데웁니다. 코 안에 있는 점액은 공기를 더 습하게 만들어요. 필터 부분은 코털이에요. 작은 입자들은 이 작은 털에 달라붙어서 꽃가루, 포자,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가 우리의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화를 보면 심장이 내는 소리가 박동할 때 주변 환경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심장 소리는 실제로 심장 판막의 개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판막은 심장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정확하게 혈액을 펌프하기 위해 열리고 닫히는 심장 안의 작은 문과 같아요.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혈액이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치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평생 이를 닦는 데만 약 총 40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면 치아는 뼈가 아니에요. 비록 치아와 뼈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요. 뼈와 치아의 주요 차이점 중 하나는 뼈는 재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치아는 그렇지 않고 한번 망가지면 영구적으로 손상된 채로 남아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인간은 지구상에서 턱을 가진 유일한 종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아직도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치아와 턱의 근육은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래서 증가된 턱 저항을 도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고 있는 지구의 위치에 따라 몇 가지 특정한 특징을 발달시켰습니다. 하지만 꽤 멋진 특성을 개발한 집단인데 더 높은 고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도가 높은 환경은 산소가 적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적응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에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적혈구를 진화시켰어요. 그건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요.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슷한 환경을 견뎌야 하지만 놀랍게도 다른 방식으로 적응했어요. 티베트 사람들은 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 더 많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꿈이 현실에서 단 몇 초 동안만 지속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어떤 꿈들은 그래요. 하지만 모든 꿈이 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꾸는 방식에 대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꿈이 주로 수면의 빠른 안구 운동 또는 렘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동안 뇌는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은 정도로 활동적이에요. 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수면 단계에서 눈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수면의 다른 단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적어요. 꿈의 길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몇 초에서 20분, 30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렘 단계에서 깨어났을 때 꿈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밤 3개에서 5개의 꿈을 꾸지만 어떤 사람들은 7개까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꿈꾸는 대부분의 것을 즉시 잊습니다. 우리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독특한 혀 지문도 갖고 있어요. 연구는 혀에 있는 대략 10,000개의 미뢰들이 독특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미각이라고 믿는 것의 약 80%가 실제로 후각입니다. 우리가 맛으로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맛과 냄새의 조합이에요. 아마도 후각이 미각보다 약 10,000배 더 민감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의 입은 또한 식감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멋진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감각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음식의 질감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감각은 압력, 접촉 또는 진동과 같은 물리적 접촉에 의해 활성화돼요. 심지어 통증과 온도에도 민감합니다. 우리는 또한 혀를 사용하여 적절한 씹기와 소화를 위해 음식의 크기, 형태, 중요한 질감을 식별해요. 혀는 또한 날름거리기, 누군가를 놀릴 때 트럼펫 연주에서도 필요합니다.